지난 여름방학에는 나 혼자 외갓집에 갔었다. 우리 집과 외갓집은 거리가 멀어서 편도로 몇 시간은 가야 했다. 그렇다 보니 외갓집을 나 혼자 갔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명절 정도에만 가족이 모두 함께 가곤 했다. 그런데 그때는 우연찮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겹치면서 마음이 힘든 날들이 이어졌었고 한적한 어딘가에서 쉬고 싶었다.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낯선 곳에 가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떠오른 곳이 외갓집이었다. 무엇보다 외갓집으로 가기로 한 건 누구라도 엄마보다는 나를 내버려둘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외갓집은 읍내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다. 더군다나 작은 산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형세라 금세 어두워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혼자 계셨다. 외삼촌이 읍내에 살았지만 자주 왔다 갔다 하셔서 큰 걱정은 없었다. 예전에는 할머니도 읍내 근처에 살으셨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가 지나자 할머니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셨다. 이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다지만 우리들은 예전 집에 남아있는 할아버지 흔적에 할머니가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알았다. 이사하고 나자 외삼촌은 할머니가 얘기하지 않아도 읍내에서 이것저것 자주 사갔다. 첫날 할머니와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벌레 소리가 정겨웠고 여름밤의 공기가 시원했다. 다음 날은 외삼촌네 가서 놀고 올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시골집 감성에 취해 있다가 늦게 자버려서 할머니가 밭에 나간 사이 마루에서 낮잠을 잤는데 할머니가 나를 깨웠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부랴부랴 나갈 준비를 했다. 할머니는 이제 금방 해 떨어진다고 내일 가라고 했다. 그래도 아직 밝은 것 같아. 걱정 마시라고 뛰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외치며 집을 나섰다. 읍내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였다. 길은 몇 번 다녔어서 나름 익숙했다. 해가 뉘엿뉘엿하더니 산을 넘어가자 금세 어두워졌다. 걷다가 빠른 걸음으로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뛰기 시작했다. 정말 금세 주변에 어두워졌다.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하마터면 주변 논두렁에 떨어질 뻔 하기도 했다. 아는 길이어도 시골길은 무서웠다. 그렇게 가는데 동네 아이들을 만났다. 서너 명의 아이들은 어디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놀면 큰일 난다고 잔소리를 하려 했지만 내 코가 석자라 그만뒀다. 우리는 한동안 같이 걸었다. 이 아이들 덕분에 그래도 안심이 됐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 갈래길에 도착하자 우린 이쪽으로 간다며 인사하고 헤어졌다. 다시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논두렁길을 지나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듯한 고목을 지날 때였다. 뭔가가 내 어깨를 툭 하고 쳤다. 돌아보니 웬 검정 고무신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까 애들하고 같이 걸을 때 너네는 이렇게 어두운데 무섭지도 않냐고 했었다. 그 애들은 깨르르 웃으면서 누나 언니는 겁쟁이라면서 놀렸었다. 그게 생각났다. 아무래도 애들이 나를 놀린다고 어딘가에 숨어서 던졌거나 던지고 도망간 듯 했다. 야, 너네 내가 다 봤거든? 잡히면 혼난다 아주. 생각해보면 짓궂어 보이는 애들이긴 했다. 장난기 많은 표정하며 다 같이 우르르 다니는 꼴이 동네에서 사고뭉치로 유명한 애들이 아닐까 싶었다. 하여튼 나는 고무신을 들고 잠시 고민했다. 고무신을 들고 가서 줄까 말까 약을 올려볼까. 그런데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거의 밤이나 다름없었다. 다시 무섭다는 생각이 들자 이거 알아서 찾아가라고 소리치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이윽고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 한참을 긴장한 채로 걸어서 그런지 너무 피곤했다. 외삼촌, 외숙모와 식사를 하고 나서는 거의 기절하듯이 자버렸다. 다음날 외삼촌과 외숙모는 일하러 먼저 나가셨고 나는 할머니 집으로 가려고 집을 나섰다. 어제 걸었던 길을 여유롭게 걸었다.
그런데 읍내에서 나와 논두렁 길로 접어들 때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다. 사람들은 뭐라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나도 그들이 보는 곳을 따라 올려다봤다. 목을 맨 사람이 보였다. 사람이 죽은 걸 처음 봐서 놀랐고 적나라하게 보랏빛 피부나 흰자만 보이는 눈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의 발에 검정 고무신 한쪽만 신겨 있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 짝은 그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